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20일 오후 3시 52분입니다. 자, 예전에 이거 아시죠?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함대를 폭파했다, 이 부분.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러시아 함대를 폭파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순수 정보력이 아니라 미국의 서포트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왜 강조하냐? 우리는 현재 대리전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즉, 이 대리전은 쉽게 말하면 후대 역사가들이 세계 3차 세계 대전이라고 글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10월이 되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비 효과이기 때문이죠. 자, 전쟁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전쟁의 정의를 한번 보면 무력으로 사용해서 싸운다, 또는 혼란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면 현재 제가 생각하는 3차 세계대전은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과거 2차 세계대전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반, 누군가는 대리전으로 죽고 그 누군가는 혼란을 의도적으로 유도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이런 전쟁을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일명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집단, 일명 세계주의자라고 합니다. 세계주의자들이 이 세상을 더 이끌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냥 듣고 넘기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자료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선은 10월이나 9월경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몬순기후를 아셔야 됩니다. 몬순기후. 이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몬순의 정의, 몬순기후. 인류의 70%는 몬순기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여기가 몬순 기후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열도면 요 위로 몬순 기후 때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그러면 몬순 기후 때가 되면, 자, 9월에서 10월경이면 차가운 바람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서서히. 가을이지만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러면 침공하기가 쉽죠. 쉽게 말하면 LSD, 이런 장갑차, LSD 상륙 함정이죠. 여러분들 LSD 하면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네. 제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LVT, LSD 이런 상륙 함정을 이용해서 대만을 침략하기가 편합니다. 결국 전쟁은 아무리 로봇화 되고 드론이 폭격을 해도 마지막은 사람이 여기를 상륙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전쟁을 끝낸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어떤 군사들이 여기 상륙하기 가장 좋은 계절적 시간대가 9월에서 10월입니다. 9월에서 10월. 11월이나 12월은 너무 추워서 또 착륙하기가 좀 힘들고요. 9월에서 10월경에 상륙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왜 또 9월에서 10월이냐? 이때가 미국 중간선거 홍보하는 홍보 기간입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선거가 치러지죠. 그러면 중국은 지금 현재 바이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만을 침략하는 그런 포지션만 살짝 취해도 현재 바이든의 지지 세력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더 쉽게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자, 과거 역사를 보면 되겠죠. 과거. 잠시만요. 자, 이 자료가 뭐냐면 타이완 뉴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만 뉴스죠. 타이완 뉴스. 이번 2020년 10월 20일, 2020년 10월 20일 대만 뉴스인데, 이때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을 할 것이다. 왜? 미국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침공을 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고, 이번 중간 선거에 더욱더 침공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지 않나. 그 빌미로 촉매가 되는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자극을 받아서 미국의 바이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구실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후진타오파가 시진핑 3년임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3년임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독재 정치가들이 한 번 더 연임을 하거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독재자에 대한 지지 세력, 지지도가 낮아질 때 선택했던 것들이 시선을 항상 해외로 돌렸습니다. 해외로. 그렇게 해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한국을 침공을 했고 글로벌 역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시진핑도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러면 그때 시진핑이 어떤 카드를 낼까? 그냥 경제만 주가만 끌어올린다고 해서 시진핑한테 일반 중국 시민들이 지지율을 올려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상하이 셧다운 이 부분이 파괴력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1단계 살짝 풀었는데도 상하이 전체 면적의 1%만 풀었는데도 어떻게 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상하이를 떠나고 있잖아요. 해외 이민 가려고 막 못 가서 난리잖아요. 이런 현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중국 경제가 코로나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더라도 이런 현상 또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좋아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해외로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중국 인민들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구속이 되는 부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가를 올려주고 뭐 좋은 영향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쨌든 인민들이 좋아하는 어떤 돈이나 쌀 뭐 이런 것을 무상 제공을 하더라도 인민들 머릿속에서는 시진핑은 더 이상 중국의 쉽게 말하면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중국 사람이 만약에 중국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시진핑은 더 이상 아니기를 다들 기원하지 않을까. 그 틈을 타서 후진타오파가 시진핑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최근에 그 왜 부총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더라? 잠시만요. 그 검색을 해볼게요. 그 생각났어요. 리커창 있잖아요. 리커창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후진타오파의 어떤 꼭두가시 역할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진핑은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인 사례를 답습을 해서 대만을 무조건 침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글로벌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요. 10월 어쨌든 9월에 침공하든 10월에 침공하든 침공하는 순간 글로벌 주가는 대폭락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임스 리카즈라는 사람도 진짜랑 10월부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왜 하필 10월일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주의자 여러 눈에 안 보이는 그 기득권 세력들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나. 일부러 큰 흐름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융공학 이런 부분도 공부를 했고 국제금융을 전공을 했거든요. MBA 과정 때. 그런 공부를 해보면 금융의 역사 이런 화폐전쟁 다양한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JP 모건가나 엄청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세력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 따라가는 것 뿐이고 그 흐름이 하필이면 지금 현재 우리 세대에서 세계 3차 대전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10월 달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밖에 없다. 왜? 시진핑 3년임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침공을 하면 인민들은 시선을 밖으로 돌릴 거고 전쟁이란 명분에 의해서 단합이 되고 시진핑에 대한 지지율은 갑자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길어지면 시진핑에 대한 지지율은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3년임이 되면은 11월 초쯤에 그 티켓 행사를 하니까 10월 달이 가장 많겠죠. 9월 달에 침공을 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인민들이 시진핑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것이고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하지만 10월 달 대략 10월 초나 중순 이때 침공을 하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시진핑의 지지율은 확 올라가면서 3년인 기간에
모두가 시진핑 3년임에 동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은 대만을 침공함에 있어서 성공을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성공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성공은 못 하는데 왜냐?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 어쩌면 미국에서는 그 10월 달에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대리전의 형상을 일으킨 것처럼 10월 달에도 대만과 중국의 전쟁에서 대리전 형상을 띠지 않을까. 한국을 거점, 국방 거점, 쉽게 말하면 군사 무기 수출의 거점 지역을 두고 대만을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도 한국을 향해 막 난리 치겠죠. 미사일이 안 떨어지길 저도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두상을 하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어차피 뭐 이거 그냥 썰 막 푸는 거기 때문에 들을 사람만 들으세요. 생각을 해봅시다. 10월 달에 벌어질 일. 자, 10월이면 몬순기후입니다. 몬순기후고, 그러면 예를 들어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겠죠. 그러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이 가만 안 있죠. 지금 현재 우리는 대리전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이 대만을 향해서 군사 무기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괌에서 무기가 오기도 하겠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한국 그 평택에 보면 평택 미군 기지에서 평택 미군 기지와 일본에서 군사 무기가 대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북한을 자극시키겠죠. 시진핑이 북한을 자극시켜서 남한을 향해 뭐 미사일을 뭐 한 발 정도 또 쏴볼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양상이 만약에 나오면 미국은 북미 대륙에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왜? 단순히 이 갈등을 일으켜서 미국은 대만에도 엄청난 무기를 수출할 수가 있죠. 맞죠? 수출할 수 있고 평택, 한국과 일본에도 엄청난 무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왜? 북한이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맞죠? 자, 그리고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게 대만의 TSMC는 더욱더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한국에 뭐 삼성, SK 하이닉스, 뭐 일본의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전쟁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디로 갈까요? 더욱더 알아서 미국으로 가겠죠. 그러면 미국은 꽁 먹고 알 먹기입니다. 꽁 먹고 알 먹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은 멀리서 자극만 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미국의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급격하게. 우리는 이런 큰 그림을 한 번씩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21년 2월 달에 이 흑점 폭발 관련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초기 때부터 들으신 분은 이거 다 아세요. 왜? 이 흑점 폭발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지금 23년부터 25년까지 제가 생각하는 주식을 떠나서 어떤 공황 상태가 2번 오지 않을까,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2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흑점 폭발 이거 관련 검색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은 뭐 주식 관련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혼자 썰을 풀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세기주의자들이
지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그네들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어떤 시민들을 자기의 노예 개념으로 사용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이 살짝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도 그렇게 나오고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